죄송합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65세 이정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예식장을 박차고 나가던 그 순간 하객들은 경악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67세 박영우와의 늦은 결혼을 모두가 축복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그 전날 밤 정희에게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88세 시어머니가 건넨 낡은 종이봉투 속 흑백 결혼사진. 그 속의 신부는 3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언니 이선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기억하느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희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가 바로 언니의 약혼자였다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영호의 창고에서 발견한 언니의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속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내일 영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정리하려고 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가방만 남기고 사라진 것일까요? 그리고 영호는 정말 무고한 것일까요? 3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과 한 여인의 용기 있는 선택.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저희 채널을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65세 정희 씨의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정말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경기도 안양의 한 조용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마당 한편에 심어진 국화꽃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65세의 이정희는 물뿌리개를 들고 화단 곳곳을 돌아다니며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국화, 코스모스, 그리고 작은 화분에 심어진 허브들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돌보는 모습에서 오랜 세월 집을 지켜온 주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피워주렴.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꽃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이렇게 매일 아침 화단을 돌보는 일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해서 대충 지낼 수는 없다는 게 정희의 생각이었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더욱 단정하게, 더욱 정성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주기를 마친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과 김치,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정희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정희는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동네 반찬 가게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정희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정희는 거울 앞에서 단정히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출할 때만큼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넘기고 연한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들어 거울 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라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정희의 표정이 흐려졌습니다. 이선이 정희보다 3살 많은 언니였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언니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도 하고 온 동네를 뒤졌지만 언니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정희와는 정반대 성격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자유분방했으며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평범한 삶은 살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곤 했던 언니였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면서 진짜 사랑을 찾고 있다며 쉽게 정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했을지, 혹시 위험에 처해 있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야 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야. 언니는 원래 자유로운 성격이었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메울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무거워진 마음을 털어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우울한 생각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선 정희는 동네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가게였지만 사장님이 친절하고 반찬들이 맛있어서 정희는 늘 그곳에서 장을 봤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정희는 동네 풍경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주택들 사이사이로 새로 지어진 빌라들이 보였고 예전에는 없던 편의점과 카페들도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동네도 많이 변했지만 정희에게는 여전히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아이들을 키웠으며 남편을 떠나보냈습니다. 모든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어머 정희 씨, 오늘 얼굴이 더 밝아 보이네요. 반찬가게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신가요? 정희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정희에게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영호라는 남성과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호는 정희보다 2살 많은 67세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네 어르신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호는 정희와 달리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약혼까지 했던 여자가 있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이별하게 되었고 그 후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그런 영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영호 씨와 만날 예정이에요. 정희는 반찬가게 사장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책이나 좀 하려고요. 어머,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은 분은 혼자 지내시기엔 너무 아까워요. 사장님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필요한 반찬들을 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할 상대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영호와의 만남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도 이런 하늘을 보고 있을까?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오늘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니가 어디선가 자신의 행복을 응원해주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호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으며 고민했습니다. 너무 격식을 차리면 어색할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차림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한 베이지색 가디건에 검은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정희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기에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정희가 도착했을 때 영호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재킷을 입은 영호의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였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셨어요? 정희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영호가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씨네요. 두 사람은 공원 안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동네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깊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언제부터 혼자 사셨어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호 씨는 정말 한 번도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영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젊었을 때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져서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운명이었나 봐요. 영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은퇴 전까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웠지만 늘 외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정희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영호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영호 씨가 다른 분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품위가 있으시면서도 자연스러우셨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공원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편안한 침묵을 즐겼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희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희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두 사람의 만남은 정기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항상 신사적이었고 정희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어느 날 영호가 정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정희 씨, 이번 주말에 같이 전시회 구경 가는 것 어때요? 시내에서 서양화 전시회를 한다고 하던데. 좋아요. 오랜만에 전시회도 보고 싶었어요. 정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주말 두 사람은 처음으로 동네를 벗어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전시회를 구경하고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영호는 정희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미리 알아봐 왔더군요. 영호 씨는 정말 세심하세요. 정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요. 영호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호는 정희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고 정희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니 정말 용감하세요. 반찬가게 사장님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영호가 정희에게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프러포즈였습니다.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저희 나이에 오래 연애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리고 정희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영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영호는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이 더 의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영호 씨와 결혼하겠어요. 정희가 결심을 굳히며 대답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희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용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정하고 드레스도 맞췄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하루 앞둔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연한 크림색 원피스가 정희에게 잘 어울린다며 드레스숍 사장님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입는 웨딩드레스 치곤 품이 있고 우아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새 출발이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집 앞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이,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영호와의 결혼 생활이 어떨지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 열쇠를 꺼내려던 정희는 문 앞에 낯선 인물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88세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구부정한 등과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근엄해 보였습니다. 혹시 이정희 씨 댁이 맞습니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이정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말순입니다. 영호의 어머니예요. 할머니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호에게서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계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결혼식 전날에 나타나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오세요. 영호 씨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오래 있을 것은 아니고, 말순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전해드리고 가려고 왔어요. 말순은 낡은 갈색 종이봉투를 정희에게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오래되어 모서리가 해지고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말순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이 여자를 혹시 기억하는지 궁금해서요. 정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검은 양복을 입은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1960년대 스타일의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정희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 신부의 얼굴이 낯익었던 것입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언니잖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 속 신부는 분명히 이선이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언니의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정희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언니의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언니의 특징적인 눈매와 미소는 사진 속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역시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말순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왜 우리 언니 사진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말순은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희 씨는 30년 전에 우리 영호의 약혼녀였어요. 정희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니가 영호의 약혼녀였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럼 영호 씨가 예전에 말했던 결혼하지 못한 약혼녀가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선희 씨였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런 말도 없이.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언니가 영호의 약혼녀였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영호가 이 사실을 자신에게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영호는 정희의 성을 알고 있었고 언니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영호 씨가 제 언니였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정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정희 씨와 가까워지면서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희 씨가 동생 이야기를 자주 했거든요. 정희라는 이름도 안양에 산다는 것도. 정희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게 된 남자가 30년 전 사라진 언니의 약혼자였다니 이런 기막힌 운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꾸민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영호 씨는 저를 언니 대신으로 생각한 건가요? 정희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영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하지만 말순이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영호는 정희 씨를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요? 만약 진심이었다면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는 왜 이제야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희가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처음에는 말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영호가 정희 씨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만 결혼 전에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언니의 모습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도 영호를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앞두고 사라진 것일까요? 언니가 왜 사라진 건지 아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영호는 미치도록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니의 실종과 영호, 그리고 자신까지 얽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순이 떠난 후 정희는 한동안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에 든 오래된 결혼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며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니와 영호가 약혼 관계였다는 것, 그리고 영호가 이 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 결혼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지?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대로 결혼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호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 언니가 사라진 그날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당시 선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동생, 나 잠깐 나갔다 올게라고 말하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진실을 마음먹었습니다. 언니의 실종과 영호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영호가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희는 결혼식 준비를 잠시 미루고 동네 노인정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혹시 30년 전 일을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 정희야, 오늘 결혼식 아니었나? 왜 이른 아침부터 여기 왔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30년 전에 이 동네에서 사라진 여자분이 있었는데 기억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0년 전이라. 혹시 이선이 말하는 거야? 박할머니가 금방 기억해냈습니다. 아, 그 예쁘던 처녀가 갑자기 사라져서 온 동네가 발칵 뒤집혔지.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다, 그때 선희가 박영호 씨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박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호 씨 집안에서 무슨 큰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무슨 일이요? 재산 문제였나? 영호 씨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기울었다고 했지. 박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할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맞아. 그때 영호 씨 집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지. 정희는 새로운 정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가 사라진 시기와 영호 집안의 경제적 위기가 겹쳤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그런데 선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정희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봤어. 옆에 앉아있던 최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선희가 영호 씨 집 마당에서 영호 씨랑 이야기하는 걸 봤거든. 목소리가 좀 높더라고. 다투는 것 같았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아 보였어. 선희가 무슨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할머니가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언니가 가방을 들고 영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혹시 언니가 영호와 헤어지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노인정을 나온 정희는 옛날 신문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서 30년 전 신문들을 뒤져봤습니다. 마침내 언니의 실종 소식을 다룬 작은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25세 여성 이선희 씨 실종. 약혼자와 만난 후 행방불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선희가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약혼자인 박영호 씨와 만난 후 실종되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영호 씨와 만났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희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때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김 경사가 아직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선희 씨 실종 사건 말씀이시죠? 그때 제가 담당했어요. 김 경사가 기억해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혹시 수사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약혼자인 박영호 씨가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본인도 선희 씨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거든요. 하지만 김경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당시 박영호 씨 집안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았죠. 혹시 그것 때문에 선희 씨가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도 있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점 상황이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영호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김경사가 덧붙였습니다. 선희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목격되었거든요. 다른 남자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동네 분들 증언으로는 선희 씨가 모르는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지만요. 정희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언니에게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영호와의 약혼을 파기하고 그 남자와 떠난 것일까요? 혹시 그 남자의 특징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하지만 당시 목격자 중 한 분이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반찬 가게 하시는 분인데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희는 바로 그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30년 전부터 그곳에서 장사를 해온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 선희 씨 말씀이시죠? 그때 그 예쁘던 아가씨. 반찬 가게 사장님이 기억해냈습니다. 맞아요. 실종되기 며칠 전에 모르는 남자와 만나는 걸 봤어요.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키가 크고 잘생겼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도시적인 느낌이었죠. 선희 씨랑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에게 영호 말고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떠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호는 억울하게 의심받았던 것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영호는 정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정말 우연히 언니의 동생인 정희와 만나게 된 것일까요? 정희는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한 후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영호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정희는 잠옷 대신 검은색 편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호의 집 근처를 직접 살펴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혹시 언니와 관련된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의 집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오래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남의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예정이었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옥의 마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곳곳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호가 평소 꽃을 좋아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 앞에 다다르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곳에 언니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까요?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둠컴컴했지만 달빛이 작은 창문 사이로 들어와 희미하게 내부를 비춰주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고 한편에 낡은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위에 여행 가방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방은 갈색 가죽으로 만들어진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정희가 가까이 다가가서 가방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모서리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이라고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이 보였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언니가 평소 자신의 물건에 이름을 새기는 습관이 있었던 것을 정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한복, 하얀색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모두 언니가 평소 즐겨 입던 스타일의 옷들이었습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정희는 작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책을 펼쳐보니 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였습니다. 정희는 손전등을 비춰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와의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확실하지 않다. 일기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준석이를 만났다. 오래전 헤어진 사람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다. 만나보니 여전히 마음이 흔들린다. 영호에게는 미안하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준석이라는 남자가 반찬가게 사장님이 목격했던 그 남자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언니에게 영호 말고 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일기는 실종되기 바로 전날 것이었습니다. 내일 영호에게 모든 걸 말하고 정리하려고 한다. 준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 영호에게는 미안하지만 거짓으로 결혼할 수는 없다. 가방을 싸두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정희는 일기를 읽으며 언니의 마지막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영호와 헤어지고 준석이라는 남자와 떠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방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일까요?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창고 입구에 영호가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만 보는 게 좋을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일기책을 꼭 쥔 채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의 표정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무섭게 보였습니다. 영호 씨,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언니 물건이 여기에 있는 거죠?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잠시 말없이 정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정희는 영호의 차가운 음성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영호를 따라 창고에서 나와 한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은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가 선희의 동생이라는 걸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영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성이 같고 안양에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나 했죠. 그럼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희가 따져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어요. 30년 전에 약혼녀가 사라졌다고? 그것도 정희 씨 언니였다고? 영호의 목소리에 고통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정희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일기책을 영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언니가 다른 남자와 떠나려고 했다는 걸 알고 계셨죠? 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선희가 마지막 날 저에게 모든 걸 고백했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고. 그럼 언니는 어디로 간 거예요? 왜 가방이 여기에 남아 있는 거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선희가 저에게 이별을 고하고 가려고 했어요.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보내줄 수가 없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희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붙잡았어요. 가지 말라고, 다시 생각해 보라고. 영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호가 언니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정희는 영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호가 언니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요? 가장 무서운 상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습니다. 영호 씨, 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영호는 깊은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가 저에게 이별을 고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정희는 말없이 영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희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할 때 저는 붙잡았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잊지 말라고. 영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요? 선희는 제 손을 뿌리치고 가려고 했어요. 그때 실수로 선희가 넘어졌어요. 영호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마당의 우물 근처에서 미끄러져서. 정희의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설마.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선희가 발목을 삐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 안으로 모셔다가 치료해드렸어요. 영호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언니가 큰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더욱 화를 냈어요. 저를 밀치고 가려고 했는데 발목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쉬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음 날 아침 선희의 발목이 많이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와 헤어지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영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선희는 가방을 챙겨서 나가려고 했어요. 정희는 영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영호와의 이별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석이라는 남자가 찾아왔어요. 준석이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선희가 사랑한다던 그 남자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서 선희를 데리러 온 거였어요. 영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그 남자와 떠난 건가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준석이라는 남자가 선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정희는 궁금해서 영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준석은 선희에게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아내와 아이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선희와는 계속 만날 수는 있지만 결혼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영호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가 기혼자였다니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는 여자가 될 수는 없다면서 준석을 집에서 내쫓았어요. 영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돌아와서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요. 정희는 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절망감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영호 씨에게 돌아온 건가요? 아니에요. 영호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희는 저에게도 준석에게도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선희는 가방도 두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언니가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몰라요. 30년 동안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단 한 번도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영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방은 혹시라도 선희가 다시 찾으러 올까봐 그대로 두었어요. 정희는 영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영우가 언니를 해친 것은 아니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언니의 아픈 과거를 알게 된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영우 씨, 그럼 왜 저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정희 씨의 언니가 저의 약혼녀였고 다른 남자 때문에 저를 떠났다고요? 영우가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게다가 정희 씨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희는 영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저와 만나게 된 건가요?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나요? 정희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호는 정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정희 씨가 선희의 동생인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정희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정희는 영호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 씨,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내일 결혼식도 연기하죠. 정희 씨가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영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영호의 집을 나서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영호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영호와 결혼해도 되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와 영호,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영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과연 결혼식을 진행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객들에게 연락을 드렸고 예식장도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영호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몇몇 친척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정희의 늦은 결혼을 축하해주기 위해 온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정희야, 오늘 정말 예쁘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영호 씨가 부러워 죽겠어.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결혼식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호도 정장을 차려입고 예식장에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지만 하객들 앞에서는 웃는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영호와 정희는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순도 요양원에서 나와 참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아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애쓴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말순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 준비되셨나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을 취소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영호의 팔에 의지한 채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정희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제단 앞에 선 정희와 영호, 목사님이 예식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박영호 씨와 이정희 씨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성스러운 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갑자기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같은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언니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박영호 씨, 이정희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함께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정희 씨, 박영호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까? 이제 정희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영호를 바라보며 지난 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 남자를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요? 언니의 약혼자였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정희 씨?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객들도 정희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영호의 눈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희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식장이 술렁였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 씨, 무슨 말씀이신가요? 목사님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하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정희 씨, 그 문제라는 게 뭔가요? 친척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 언니를 찾아야 합니다. 30년 전에 사라진 언니를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정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영호 씨, 저는 언니를 찾기 전에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사랑했던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희가 어젯밤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예식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하객들의 술렁거리는 소리와 영호를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밖에서 말순이 휠체어를 타고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 씨, 잠깐만요. 정희는 말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옳은 일을 하셨어요. 말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죄인이에요. 선희 씨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호는 선희 씨를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무거워서 선희 씨를 자유롭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가 언니를 찾으시는 게 맞아요. 정희는 말순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언니를 찾아낼 거예요. 정희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응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희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질문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언니를 찾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30년 전 수사 기록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경찰이 놓쳤을 수도 있는 단서들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정희는 언니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인터넷을 통해 실종자 찾기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비록 30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체계적으로 수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이라면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실종자 찾기 단체의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정희는 김 대표에게 언니의 실종 경위와 영호와의 관계, 그리고 준석이라는 남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준석이라는 남자가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대표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당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그게 문제예요. 성만 알 뿐 정확한 신상은 모르거든요. 정희가 아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어요. 김 대표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몇 주 후 김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석이라는 남자의 정체를 찾았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네, 당시 30대였던 김준석이라는 남자입니다. 지금은 65세가 되었고 부산에 살고 있어요. 이미 연락을 취해봤는데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하네요. 정희는 즉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언니의 마지막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습니다. 부산의 한 카페에서 김준석을 만났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그가 왜 언니의 마음을 흔들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선희 씨 동생이라고 하셨죠?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언니를 찾고 있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정희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준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에요. 선희 씨에게 정말 죄송한 일을 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당시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선희 씨에게 그 사실을 숨겼어요. 준석이 고백했습니다. 선희 씨와 만나면서 진짜 사랑을 느꼈지만 결국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희는 영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선희 씨가 저를 떠나보낸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정희가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준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며칠 후에 선희 씨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서울에서 온 편지였어요. 선희 씨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요.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편지 아직 가지고 계세요? 네, 아직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버릴 수가 없었어요. 준석이 가방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서울 강남구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주소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세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라요. 정희는 준석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주소지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정희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였지만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30년 전 거주자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30년 전 기록이라. 잠깐만요. 관리소장이 오래된 장부들을 뒤져보았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이선희 씨 맞죠? 3년 정도 살다가 이사 가셨어요. 이사는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정희가 기대하며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관리소장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시 같은 층에 살았던 할머니가 아직 여기 계세요. 혹시 뭔가 아실지도 몰라요. 정희는 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5세의 박할머니는 선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 착하던 아가씨.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셨어요. 박할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꽃집에서 일했어요. 혹시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주도로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면서요. 정희는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제주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을 언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쉽지 않은 수색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실종자 찾기 단체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며칠의 수색 끝에 드디어 언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한 꽃집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었고 현재는 그 근처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펜션을 찾아갔습니다. 꽃향기 펜션이라는 이름의 작고 아늑한 펜션이었습니다.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펜션 앞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 정희가 달려가며 불렀습니다. 선희는 뒤를 돌아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야? 정말 정희야?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두 자매는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과 걱정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왜 연락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정희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미안해, 정희야.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버리고 싶었거든.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에게는 알려줬어야죠. 처음에는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다 보니 과거로 돌아가는 게 무서웠어. 선희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정희는 언니의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우 씨는 어떻게 지내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영우와의 만남부터 결혼식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선희는 놀라면서도 미안해했습니다. 정희야, 나 때문에 힘들었겠구나. 영우 씨에게도 미안해. 선희가 죄책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오히려 언니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자매는 펜션에서 며칠을 함께 보내며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희는 제주도에서 꽃집 일을 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족이 되었으니까 자주 만나자. 정희가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용기 내어 나를 찾아줘서. 선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희는 안양으로 돌아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공허함이 드디어 채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언니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도 더 큰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선택을 했다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동네로 돌아온 정희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니를 찾는 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정희의 용기와 끈기에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길은 때로 결혼보다 더 큰 용기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희는 반찬가게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의 이야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언니와의 재회로 인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